2010년 3월 카카오톡의 등장은 통신사의 유료 문자 서비스 대체를 시작으로 네이트온, MSN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들까지 흡수하며 성장하였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다음 커뮤니케이션즈를 인수합병하며 거대한 기업으로 이제는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는데요. 2018년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나온 김범수 의원,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와 택시 상생 방안을 묻자 김범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카오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중한 책임과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시작부터 경영 철학으로 상생에 대한 개념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만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편익과 사용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쪽에 포커싱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4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시점에 카카오그룹은 이용자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사용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쪽에 포커스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IT를 읽어주는 남자 아잉남입니다. 현재 카카오그룹의 계열사는 모빌리티, 페이, 뱅크, 게임, 엔터테인먼트, 미용실, 영어 교육, 육아에까지 손대지 않는 사업이 없을 정도인데요.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무려 158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1년 7월 기준으로 김범수 의장이 한국 최고의 부자 자리에 등극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2017년 1월 카카오 택시를 필두로 공식 출범한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를 길에서 잡지 않아도 내 위치로 택시가 다가오는 고객의 편리함과 콜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기사님들의 편리함이 합쳐져서 현재 카카오티는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앱도 사용자의 앱도 추가 가금은 전혀 없는 완전 무료의 혁신적인 서비스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부가 서비스가 붙게 됩니다. 사용자에게는 승차 거부가 없는 호출이라며 스마트 요금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기사님들에게는 원하는 곳에 콜만 받을 수 있는 옵션이라는 요금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런 모순적인 프로모션 외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료와 사용자에게 주는 혜택은 무료 고객의 차별로 반드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스마트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은 택시를 잡을 수 없게 되며, 유료 멤버십을 사용하지 않은 기사님들에게는 콜이 잡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카카오티는 택시 회사를 직접 인수하고 카카오티 택시 제휴회사를 26,000여 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휴회사의 혜택으로 제휴택시의 콜을 명백하게 몰아주면서 제휴택시의 수익이 2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제휴택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한 달에 460만원의 매출이 나오며, 그렇지 않은 일반 택시의 경우 23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도 사실 국내 금융법 상으로는 은행을 설립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데, 인터넷 전문 은행법이라는 특례 조항으로 카카오뱅크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특례 조항으로 설립될 수 있었을까요? 창구가 없는 비대면으로 대출과 금리 혜택으로 서민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는 게 카카오뱅크의 설립 목표였는데, 현재 상황입니다. 시중 은행보다 현재 더 높은 금리로 대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모습에 조금 배신감까지 드는 건 덕분일까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계기가 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21년 10월 기업 분할로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방식이 이례적으로 균등분할 방식이었습니다. 균등분할은 투자한 모든 이용자에게 주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인데요. 그동안 다른 기업들의 분할 방식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기존 기업들은 비례 분할로 예수금을 많이 넣은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의 공모주를 할당하는 방식이었다면, 균등 분할은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100% 균등분할 상태로 일반 소액 주주에게도 카카오페이의 공모주 할당 주식을 배분함으로써 180만 명의 총액이 몰렸는데요. 이 시기에 카카오페이 측에서는 카카오톡에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페이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균등분할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랬던 카카오페이의 주식을 매도하여 400억 원의 수익을 챙긴 카카오페이의 임원진들의 행태와 전 카카오페이 대표인 유영준 대표가 차기 카카오그룹의 대표로 인사이동을 해야 하므로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게도 화살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카카오페이는 24만원에서 14만원까지 주가가 폭락하였고 카카오 24%, 카카오뱅크 29%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카카오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에 따른 다수의 기업 상장의 수익 실현, 그리고 그렇게 기업 분할을 통해서 기업 이득을 챙기려는 욕심으로 인해 국민 기업으로 애정을 담은 국내의 소액 투자자들, 개미들만 공변을 당한 상황입니다. 경영진들은 이미 수백억의 이익을 실현한 뒤니까요. 네, 이렇게 카카오 그룹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카카오톡 출범 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발표했던 김범수 의장, 기업의 경영 철학을 재정비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독과점적인 위치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멈추고 사회적 기업의 이념을 다시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러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체계를 막고 서민 상권의 경제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규제 정책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편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